고수들과 함께하는 고수회전. 고수들이 픽한 이번 주 핫 키워드. 첫 번째, 홍석천 구청장. 그리고 미운우리 새끼. 가해자와 방관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새끼를 엄청 강조하네요. 예. 그냥 미운우리 새끼라고 갈 수 있는 거를 미운우리 새끼. 예. 미운우리 새끼. 자, 홍석천 구청장. 여기 계신 고수들은 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탁구수님은 어떠세요? 선출직에 나가는데 뭐 아무런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그걸 왜 토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건 남자와 여자를 놓고 남녀가 누가 더 뛰어나냐 그래서 토론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크레파스 같은 거 이렇게 사면요. 살짝 하려고 그러죠? 예, 색깔 중에 살색이에요, 살색. 예, 요새 살색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살구색. 예, 왜냐하면 그건 황인종 중심의 또 다른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만 살색이에요? 흑인들은 검정색이고 백인들은 흰색인데. 이게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보통 1% 정도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을 토대로 해서 차별을 가한다. 그런 것은 이제 반인권적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토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다수자가 그 소수자에 대한 횡포, 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적인 거, 성문화는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대중화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은 어때요? 일단 제가 한국에 오면서 놀랐던 게 일본에서 TV를 하루 종일 보면 성소수자분들이 5명, 6명 정도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신동엽 씨처럼 약간 일주일에 뭐 9개나 뭐 8개나 그 정도 TV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도 여장하시는 남자분 유명한 분. 계시는데 그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피해감이 아예 없고 하니까 약간 여기 한국에서는 그 커밍아웃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없으신다고 들어서 그건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시의원에 나가려고 한다. 그럼 주변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어때요? 그래도 그 위원회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성소수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위원 중에도 몇 명 계신데요. 트랜스젠더분이 뭔가 2명이나 계시고. 트랜스젠더가 네네. 뭐 누구나 구청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좀 저도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명세를 이용해서 구청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러니까 홍석천 개인의 얘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사실 우리 사회에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석천 개인보다도 그런 식의 관행만큼 조금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뭐 유명인이 그 인기를 가지고 어떤 선출직에 출마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긴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눈치게임. 눈치게임인데? 자, 누가 먼저 말하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예를 들어 레이건 같은 경우가 이제 배우였을 때 이제 레이건은 삼류 배우였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고 그때 이제 굉장히 유능한 주지사였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수행하는데 8년을 했지만 별 문제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치매였지만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선출직에 나간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선출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유명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유명한 사람이 나가는 거는 전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유명세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과정 혹은 그냥 그것만으로 이미지 정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그 이제 옛날 유교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뭔가 다 끝나고 나면 나의 마지막 어떤 이상은 정치야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굉장히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부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되게 존중을 받고 하는 것이 일본 사법부 출신들 중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오기 없는데 우리나라는 연예인을 했던 뭘 하건 유명해지면 정치를 해서 내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런 어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남자라면 막 개나 소나 다 정치하고 싶다 이런 문화가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폐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갖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젊은 정치들이 정치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표현이 그렇죠. 개나 소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은 인기를 얻어갖고 그냥 툭 튀어나왔네? 우리들은 뭐야? 라고 하는 일종의 시기감이랄까요? 아니면은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대중의 인기를 얻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는 되거든요. 꼭 자기 방식으로 정치하라는 건 그 사람들의 폭력이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거꾸로 정치학교 같은 데에 그 젊은 층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 쪽으로 마지막에 어떤 행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했었나요? 그 꼰대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꼰대. 예,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요. 육체적 전성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회에서 어떤 그 강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어떤 신체적 조건이 이미 노화된 상태에서 그럼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경제력과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중심을 물려줘야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끝으로 향하게 되는 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끝까지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가장 강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한 게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하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출마를 준비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좀 체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어른들의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분이 정치를 하는 거는 꼭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정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네. 우린 이제 외전이. 우리는 이제 변두리니까 아니 근데 보통 그 실제 상황은요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부추기는데 부추기는 이유가 뭐냐? 정치인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생겨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나가면 된다. 내가 밀어준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표가 형성돼 있으니까 나가면 당선이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그래서 만약에 건데 당선이 되면은 그거 빼먹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텝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권력력이 있다는 건 편견이에요. 나는 그런 거 다 귀찮다. 이런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남을 내세우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대고 조직을 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홍석천 씨의 용산구청장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홍석천 씨가 그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정도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동성애자들을 좀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완화된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홍석천 씨의 어떤 커밍아웃이 너무 희화돼서만 비춰지는 것도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 동의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왜 그게 정치나 선출직으로 입증을 받아야 되냐는 게 우리 문화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 소수자적 모습 같은 것들을 인증받으려면 꼭 정치권에 나와서 구청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뭘 한가닥 해야 되는. 근데 사실은
거기서는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행정을 담당한 일인 거고 국회는 입법 과정을 담당한 일일 뿐이지 왜 우리 사회가 꼭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지만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한편에서 좀 이렇게 정치 과잉적 요소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정도로 그냥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선출직으로서 무엇인가 당선이 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회의 어떤 인권 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도 전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그 평가를 했냐면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이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서 어떤 지적 능력과 그 굉장히 그 편안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 10대 소녀 팬들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흑인 스타에게 열광하자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권자가 됐을 때 흑인 대통령에게 투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투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시절에 이미 흑인을 자신들의 스타로 그 추앙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홍석천 씨의 용산구청장이 당선된다, 뭐 떨어진다 이런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징적으로 동성애로 커밍아웃한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민이라든지 아이들 입장에선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성소수자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석천 씨랑 친구긴 하지만 그냥 친구 입장에서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친구 입장일 뿐이고 홍석천 씨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선출직에 출마해서 뭔가 더 큰 유명세를 얻고 뭔가 더 큰 뭐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는 진짜 인권을 조금이나마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뭔가 좀 더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뭐 출마를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만 그 현역 정치인 중에 행자부 장관하는 김부겸 의원이 예. 계십니다. 이분이 그 대구 수성구에서 예. 민주당 후보로서는 최초로 당선됐어요. 그렇죠. 계속 출마를 했었죠. 계속 출마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낙선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자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냐면 내가 당선이 보장된 곳에 나가서 당선돼봐야 그것은 일종의 공무원일 뿐이다. 근데 수성구라는 곳은 사실 보수의 어떤 텃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역주의를 깨는데 어떤 시금석 같은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홍석천 씨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용산구청장이 한 번쯤 꼭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전례를 보여줌으로써 2번, 3번, 4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질문을 해도 되나요? 단순한 질문인데 차별과 구별 그 선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녀가 공평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여자가 체력이 없고 그럴 수도 힘이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 선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여자 전문 주차장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차별인가 구별인가 그 선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거는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제 테니스 대회 있잖아요. US 오픈이나 이런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남자 상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승 상금이. 그런데 그건 차별이죠. 요즘 어떻게 됐냐면 그걸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상금이 똑같아요. 나와 있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외전이니까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부딪혀야 맛이. 한 길로 갈 거면 우리가 일렬로 앉아서 하지 마주보지 않죠. 저는 이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상금을 똑같이 만든 것도 있지만요. 여자 경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결국 상금이라는 건 광고주에 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여자가 아니겠지만 1위에서 10위까지가 스타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4강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배 교수님이 프로파일러잖아요. 이런 분들의 심리는 뭐 어떻게 보나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리가 없는 것 같아요. 분석할 심리가 아예 없어요. 무심. 무심. 진짜 홍석천 씨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홍석천 씨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2의 커밍아웃, 제3의 커밍아웃 말씀하셨는데 홍석천 씨는 자기 생애는 연예계에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커밍아웃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맞습니다. 관심을 예. 받고 싶어요. 예.